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AI 아나운서 로아가 전하는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송파구에서는 위례 신사선 정상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15년 넘게 제자리 걸음만 하다 좌초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서울시는 민자 재공고를 비롯해 재정투자 전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신감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강남과 연결되는 황금 노선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15년 넘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위례 신사선. 최근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 GS건설 컨소시엄마저 공사비 문제로 사업을 포기해 언제 첫 삽을 뜰지조차 가늠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고통은 교통 개선 분담금을 내고도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해온 주민들의 목. 불만 여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위례 신사선 정상화를 위한 긴급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우선 서울시는 위례 신사선 사업비를 올려 8월 중으로 사업자 재공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초 산정액보다 약 3천억 원이 증액된 만큼 건설사 확보에 무리가 없을 거란 판단입니다. 하지만 희망 고문에 지친 주민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건 깊은 불신입니다. 삼성물산에서 해가지고 파기가 돼서 다시 공고를 해서 GS가 했고 GS가 다시 안 한다고 하니까 또 제3자 공고를 했어요. 제4 공고할 수 있고 제5 공고할 수 있고 제6 공고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16년이 걸린 겁니다. GS건설이 사업에서 손을 뗀 건 자재값 인상분을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 주민들은 협상이 무산된 사유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서울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 GS가 올려달라고 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저희 돈도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도 알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1조 7천억을 줬다고 하는데 걔네들이 2조를 달라 3조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걔네가 2천억 3천억 올려달라고 했는데 또 3자 공고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건 시간만 가는 행위예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약간 결이 다릅니다. 결이 왜 다릅니까? 저희가 공고하는 거하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금액하고는 그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긴장이 고조되자 남인순 의원이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 내용을 공유하며 진화에 나섭니다. 공공사업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도 이제 서울시장님 얘기는 민자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3년이 더 걸린대요. 그래서 일단 민자 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냐? 있어야 하는 거잖아. 1조 7천억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빨리 그럼 해서 올해 12월 안에 그러면 그 제3자 공모 부분을 확정을 빨리 짓고 사업비 증액과 절차 간소화, 공공사업 전환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기다림에 지친 민심 달래기에 나선 서울시. 1차적으로 위례 신사선 정상화는 8월 재공고 후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 곤돌라를 설치한 뒤 그 수익금으로 생태를 복원하겠다. 남산 곤돌라 공사에 들어가는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환경단체는 곤돌라 자체가 생태 훼손이라며 맞서고 있는데 과연 어떤 설명이 맞을까요? 또다시 개발과 환경보존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용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의 거점과 군사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자리했던 곳. 한 세기 아픈 추억을 간직한 채 지난 2021년 공원으로 탄생한 예장자락에 이달부터 곤돌라 공사가 시작됩니다. 남산 곤돌라가 출발 예정인 남산 예장공원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곳에 하부 승강장이 조성된 뒤 저 뒤로 보이는 남산 정상까지 약 800m 길이의 곤돌라가 조성되는 겁니다. 10인승 곤돌라 25대. 주변에 남산 케이블카가 있지만 60년이 넘은 노후화와 단 2대 운영으로 이용객을 수용하기엔 버겁습니다.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추진한 배경입니다. 연 200만 명 정도의 그 관광버스 수송 인원들이 지금은 남산 케이블카나 도보 아니면은
그 버스로 이용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1시간 이상 대기했다는 불만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저희가 그 관광버스 이용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난 2009년과 2015년 두 차례 시도됐던 남산 곤돌라 사업. 서울시는 지난해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통해 곤돌라 사업의 재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사업 추진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환경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생태보전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남산 곤돌라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접근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예컨대 설악산 같은 데는 한 20개 정도 케이블카 생겨야 되죠. 지리산은 한 100개 생길 거예요. 그 큰 산이니까. 공사 과정에서의 환경 훼손, 그리고 늘어나는 방문객으로 생태 교란을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남산 곤돌라가 지나는 코스 주변에 학교 4곳이 위치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우려된다는 게 학부모 단체의 주장입니다. 남산 곤돌라가 설치된다면 아이들의 수업 시간에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방해가 굉장히 심각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도 염려스럽습니다. 남산 곤돌라를 두고 지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나친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지금 이대로가 낫지 않나요? 뭐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니 복잡하게 그리고 이거 걷는 재미도 있고.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까지. 접근성도 가깝고 거기는 또 밑에 주차장까지도 다 돼 있고 그래서 훨씬 관광객에 좋을 거로 또 편리하고 좋을 거로 보고 있어요.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를 통해 연간 7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남산 생태 회복에 사용하면 오히려 남산에 이롭다는 판단입니다. 새길이나 이런 것들 무분별한 이용을 좀 줄일 수가 있고 곤돌라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료를 받아서 수익금을 가지고 생태 복원 사업을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는 남산의 생태가 더 좋아지는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환경단체는 모순적인 발상이라며 곤돌라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곤돌라 개발의 필요성보다 환경 보존에 무게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 경관을 훼손해놓고 거기에서 생태 수익금이 나오면은 생태 경관을 보존한다는 거는 이거는 모순적인 거고요. 서울시는 곤돌라 인근 학교들이 실제로는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라면서 학생 생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사업에 어김없이 따라붙는 환경 보존 이슈는 이번 남산 곤돌라 사업에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무조건적인 대립 구조가 아닌 상생의 방향이 모색돼야 할 개발과 보존 이슈. 하지만 여전히 함께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년여의 공사가 끝난 뒤 2026년에 선보일 남산 곤돌라가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어떤 결과를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용입니다. 서울 천왕 차량 사업소에서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의 정비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동차 입출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상당한데 이 사업소 내에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까지 추진되면서 지역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7호선 전동차 점검과 정비가 수시로 이뤄지는 천왕 차량 사업소입니다. 주변엔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는데 철도 차량 선로와 변전소 건물 사이엔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가 예정돼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연료가 가진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 장치입니다. 즉 LNG에서 수소를 뽑아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설치될 예정인데 지역에선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반대 서명에 참여한 주민만 해도 2,000명이 넘습니다.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견디고 살아왔어요. 수소 탱크가 없어서 폭발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실제로 화재의 위험성은 저는 상존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가스가 가정용 관이 아니라 큰 발전소용 관이 들어갈 텐데 그게 안전한지 답변이 없었다는 거죠. 인근 지역의 침수 가능성과 지속적으로 배출될 이산화탄소, 여기에 열 처리에 대한 대처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지역 주민들이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마트가 잠기고 그런 것들을 직접 목도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발전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LNG를 가지고 만들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지속적으로 석탄 발전소의 40%가 발생을 하고 석탄 발전소는 주택가에 짓진 않거든요, 적어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열, 목감천에다 버리면 분명히 목감천 생태계가 다 파괴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상황이 이렇자 구로구는 서울시에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의 시기가 타당하고 위험성이 없다더라도 각색 주민들이 반대하는 서울시 녹지과에 천안 연료전지 발전소 설치에 대한 재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수년 전에 서울시와 구로구로부터 사업 허가와 개발 제한구역 내 행위에 대한 허가가 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계획대로 발전소가 설치된다면 상업 운정 개시일로부터 20년간은 운영될 전망입니다. 빌라이브 뉴스 이재용입니다. 얼마 전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근 공원에 임시터미널을 설치하는 방안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게는 하루 3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광진구 구이공원.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터부터 최근 조성된 맨발 황토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특히 숲속 못지않은 무성한 나무는 구이공원의 자랑으로 손꼽힙니다. 이게 나가 오기만 해도 이게 그늘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20년 넘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늘 밑에서 대화도 나눌 수 한데. 그런데 최근 구이공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원 건너편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이 리모델링을 시작하는데 공사 기간 동안 구이공원을 임시터미널로 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맡고 있는 신세계 프로퍼티가 구이공원 지하를 임시터미널로 활용한 뒤 공사가 끝나면 주민 편의시설로 전환해 기부 체납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 안에 임시터미널을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는데 왜 서울시와 광진구가 사기업과 손잡고 구유진 공원을 파괴하려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우리 집이고 우리 땅인데 이거 시민들 땅인데 저희들이 왜 건드리냐고. 너희 땅에다 해라 이거 너희 땅에라. 응? 또 구이공원이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만큼 안전과 소음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딱 2번 차가 엄청 밀릴 때가 있어요. 그때가 명절이거든요. 그땐 진짜 빽빽이 있어서 애들이 여길 안 와요. 위험하니까. 여기에 임시터미널을 지으면 그냥 계속인 거예요. 계속 우리는 통학로에 위협을 받는 거예요. 이에 대해 광진구와 신세계 측은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동서울터미널 부지 안에 임시터미널을 설치하는 방안은 이용객의 안전과 공사기간 연장 이유로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이공원 지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입니다. 사람 키를 넘는 나무가 자리 잡기까지 20년이 걸렸다며 구이공원을 지켜달라는 주민들. 반면 더 좋은 시설로 다시 돌려주겠다는 민간 사업자. 양측이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광진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빌라이브 뉴스 이혜진입니다. 강남구 논현 일동 주민들이 직접 키운 반려식물을 들고 딜라이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애정을 담아 키운 식물을 자랑하기 위해서인데요. 양육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는 반려식물 키우기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애처럼 길렀어요. 비가 오면 밖에 내놔야 되고 햇빛이 지면 햇빛도 밖에 비치고 또 저녁에는 집에 넣어놓고 애 기르듯이 정성껏 길렀습니다. 꽃을 보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주변을 사랑하게 돼 있고 또 집안의 공기도 정화시켜주고 또 그 아름다운 주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름다운 마음씨를 갖게 돼 있고. 직접 키운 식물을 손에 들고 자랑을 이어가는 주민들. 말 속에는 반려식물을 향한 애정이 가득 담겼습니다. 주민들 정서라든지 또 화합이라든지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작은 식물 하나로 인해서 더 매개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2달 전 반려식물을 분양받은 주민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성 들여 키운 반려식물을 자랑하기 위한 자리. 그렇게 주민이 모이면 자연스럽게도 그곳은 대화와 웃음소리가 넘치는 소통의 자리가 됩니다. 저희 노년 1동은 혼자 사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생업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접하기 쉽고 본인들의 정서 함양에도 도움이 되시는 식물로 저희가 주민 화합을 위해서 반려식물들을 전시하면서 음악회와 조그만 다과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약 70%를 차지하는 노년 1동. 반려식물이 주민들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중규입니다. 성북구가 이달부터 똑똑한 취약계층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똑똑한 취약계층 안부 확인은 자동 전화로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성북구는 하루에서 4일 간격으로 대상자의 휴대폰 수발신 이력을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기록이 없을 경우 가정방문 등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찰서와 소방서와도 공동 모니터링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진구가 오는 10월까지 매주 주말마다 뚝섬 한강공원에서 야외 도서관을 운영합니다. 서울시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는 책 읽는 뚝섬 대정원은 정원과 힐링, 휴식 등 3가지 주제로 꾸며집니다. 한강공원에 2,000건 정도의 도서가 구비되고 북콘서트와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책 읽는 뚝섬 대정원은 오는 10월 6일까지 운영되며 주말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딜라이브 AI 위클리 서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